이순신은 이제 원칙에 아주 충실하신 분인데, 이 원칙경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순신의 위기적인 리더십 중에 핵심 가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순신의 원칙이 어떻게 실현되느냐? 공명정대, 매사 공정하고 명확하고 명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의로워야 된다. 그리고 대의로워야 된다. 이런 공명정대가 어디서 실천돼야 되느냐? 공정한 인사, 공정한 신상, 공정한 필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정한 인사를 집행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순신 장군이요. 아주 자기 자신의 어떤 원칙을 지키는 그런 자작시를 남겨놨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장부생세, 용죽 효사이충, 불용죽 경야족이라. 양미용인 절부영, 오치야. 이런 내용인데 무슨 뜻이냐. 장부생세, 대장부 세상에 태어나서 용죽 효사이충, 쓰임을 받으면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할 것이고, 불용죽 경야족이라. 쓰임을 받지 못하면 농사 짓고 살면 그 또한 족하리라. 양미용인 절부영, 권세 있는 자의 아첨에서 뜬 영화를 구하는 것은 오치야. 내가 부끄러워하는 바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절대로 어떤 개인적인 인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누구한테 부탁하거나 청탁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제가 이 가지 중에서 맨 밑에 거 병조판서 유전의 화살통 사건, 거절 사건인데, 이게 아까 이제 발포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이순신이 이제 발포만호에서 이제 파직을 당했어요. 파직을 당해가지고 훈련원에 다시 이제 봉사로 갔어요. 두 번째 훈련원 이제 근무하는 건데, 그때 어느 날 화살터에서 이제 활터에서 활을 쏘는 연습을 하는데, 그 옆에 병조판서 유전이라는 사람이 같이 활을 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순신의 활통이 아주 괜찮아. 싹 좋아, 아주. 좀 속으로 탐이 났던 것 같아요. 뭐, 나전 7길에도 박았는 모양이에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순신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 화살통을 나한테 좀 줄 수 없겠는가.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순신이 뭐라 그래요. 이까지 화살통 하나 드리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그걸 사람들이 보면, 화살을 바치는 저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화살통을 받는 대감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하찮은 고작 화살통 하나 때문에 대감과 제가 그런 더러운 지탄을 받는다. 이거 심히 미안한 일이 아닙니까? 청중이 거절한 것이죠.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속으로 수치스러웠겠죠. 그래도 이제 병조판서 유전은 그대의 말이 옳도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럼 왜 이순신이 그렇게 어렵게 5풍계나 이렇게 특진을 해가지고 발포만호로 가 있었는데 왜 거기서 파직을 당했냐. 이게 첫 번째 파직이거든요. 역사는 이제 또 3년 전으로 거슬러 가요. 이게 공정한 인사를 지키려다가 당한 불이익이에요. 첫 번째 이제 훈련한 이제 봉사로 있을 때 상관이 이제 그게 이제 병조 소속이니까 정랑이 정우품이에요.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을, 이순신이 인사 담당관이야, 장무관이야.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을 진급을 시키려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참군으로 좀 진급을 시켜줘라.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종팔품 봉사예요. 근데 서익은 병부 정랑이면 정오품이야. 정오품이야. 그게 무슨 청탁이에요. 압력이지.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그럽니까? 단호하게 거절하잖아요. 서열이 낮은 자를 순서를 건너뛰어서 올리게 되면 당연히 승진할 사람이 승진을 못하지 않느냐. 이거는 공정하지도 않고 법규에도 어긋난다는 거예요.
서익이 할 일이 있습니까? 제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충무공 전세에 나오는 얘기,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근사하게 얘기하니까 제가 지어내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훈련원에서 정오품이면은 굉장히 높은 정랑인데 일개 이 종팔품 봉사한테 굴복했다. 그래가지고 수군거림을 당했다는 거야. 그래서 서익이 얼마나 개무시당한 것이 얼마나 억울했겠어. 속으로 화가 났겠죠. 그때부터 이제 앙심을 품었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서익이 군기를 검열하는 군기 경차관이 돼가지고 발포진의 군기 검열을 나온 거예요. 딱 걸린 거지. 원수는 이 나무들에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서익이 이제 이순신이 군기 관리를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날조된 상소를 올려서 파직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 공정한 인사를 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엄청난 후폭풍 그런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죠. 예, 공정한 인사입니다. 다음에 이제 공정한 필벌이에요. 이순신의 남중일기를 보면 이 부하들을 처벌하는 내용이 한 123회 정도 등장을 해요. 대부분 내용이 뭐냐면 명령불복, 뭐 근무태만, 행령절도, 무단탈령. 근데 이순신 장군은 아까도 이제 사람 인원이 굉장히 탈령병이 많아서 아까 군사 자립경에서 얘기하려다 제가 생략했는데요. 탈령병이 너무 많아요. 10명 중에 9명이 다 탈령이에요. 그래서 대충 징발이라는 걸 하고 이러면서 이제 군사를 충원하는데 그래서 이 탈령병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탈령병은 아주 엄격히 다룹니다. 탈령병은 잡히면 그냥 사형이에요. 교수형이 아니에요. 목을 매다는 교수형이 아니라 참수. 목을 잘라. IS 이슬람 스테이트 아시죠? 목을 자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효수를 해. 목을 장대에 높이 걸어. 순시를 해. 모두에게 보여주는 게 일벌백계의 엄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순신 장군은 부하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참혹한 형벌을 가했을까 보면은 오늘날 군형법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오늘날 군형법 제30조를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전쟁 시 이 작전 시 군무를 이탈하는 사람들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 경영 이론에도 그 해법이 있어요. 미국에서 이 범죄 심리학자 사회 무질서 이론을 연구하는 제임스 윌슨, 조지 켈링이 쓴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브라큰 윈도우 세어리. 범죄가 우글거리는 우범 지역에서 깨진 유리창을 제때 갈아 끼지 않으면 그 유리창 깨진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범죄가 확산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한 사람의 그 탈령병을 처형, 참수하는 게 참혹한 게 아니라는 거지. 제때 일벌백계를 하지 않아서 제2, 제3의 탈령병들이 나오면 그 결과가 더 참혹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순신 장군이요, 부하들만 엄격하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엄격하게 다뤄요. 부하들을 엄격하게 처벌하듯이 자기 자신도 처벌한다는 거예요. 계사년에 이제 이순신이 한 통의 장계를 올립니다. 장계 제목이 뭐냐? 통선 일척 경복 후 대제장. 자기의 통선, 판옥선 한 척이 부딪혀가지고 전복이 돼서 수십 명이 죽었어요. 이순신이 즉시 장계를 임금에게 이실직고를 하는 거야. 경적 필패라. 적을 가벼이 여기면 필의패한다고 했거늘 신의 부하들이 공로를 앞세우려고 서로 앞다투어 나가다가 부딪혀서 판옥선에 한쪽 뒤집어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는 신의 부하들을 잘못
관리, 지휘한 타신이 복고대자라. 거적다리에 엎드려서 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순신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다른 사람의 죄는 아주 무자비하게 야속하리만큼 그런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에는 한없이 자비하고 관대한 이런 내로남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옳고 타인은 항상 그르다. 아시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순신 장군은 항상 엄격한 필벌을 가했다. 공정한 신상이에요. 이순신 장군의 장계를 보면 부하들의 공로를 자기 스스로 다 1등, 2등, 3등 다 기록을 적어. 그렇게 장계를 올려요. 1등은 누구누구, 2등은 누구누구. 왜 그랬을까? 장계 그 설명하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요. 승첩 장계를 올리면 그때 임금이 어디 있어요? 의주 행제소에가 있잖아요. 남해안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면 최소 열흘 이상 걸리는 거야. 그런데 이 포상이라는 거는 빨리 해야 돼요. 약발 가시기 전에. 신속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다 보면은 또 이 관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1등, 2등, 3등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순신은 그걸 아는 거지. 응? 신속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1등, 2등, 3등을 다 써서 올리는 거야. 그 신속하고 공정하게 올 수 있도록. 또 하나, 이순신이 약속을 했어요. 이순신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의예지신, 무상지도에서 기본은, 이순신의 위기의 리더십의 기본은 신뢰, 트러스트.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부하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비록 적의 목을 베지 못하더라도 죽을 힘을 다해 싸운 자에게 1등으로 포상하겠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 당시 수군들이요, 전투를 하다 보면 이 수급을 베는데 정신이 다 맞았어요. 장수들까지 그랬다고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수급수에 따라서 이제 포상이 달라지니까. 그 이순신 장군이 보니까 안 되겠잖아요. 수급은 전투가 먼저잖아. 수급은 다 나중에 베야 되는데. 그걸 얘기한 거예요. 적의 목을 베지 못하더라도 죽을 힘을 다해 싸운 자에게는 1등으로 포상하겠다. 이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신뢰니까. 이렇게 필벌을 하고 신상을 하니까 이순신의 부하들이 사기가 충천하는 거지. 그 남도의 백성들이 이고지고 찾아들어가요. 장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다고 하잖아요. 그 고금도 진영에 웅장한 것이 한산도 진영에 10배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순신 장군이 공정한 인사를 하고 공정한 필벌하고 공정한 신상을 했기 때문에 정읍현감에서 전라 자수하 7품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이고 파직된 삼도 수군 통제사에 다시 복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저는 이런 원칙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켜져야 된다. 공정한 신상, 상을 줘야 되는데 상 줄 사람한테 상을 주지 않고 벌을 주는 거예요. 벌 줄 사람한테 벌을 주지 않고 상을 주는 거예요. 공정한 신상 필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순신의 공명정대가 뭐예요? 그게 이루어진다면, 이순신이 실천한 공정한 인사, 신상 필벌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선진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원칙 경영을 말씀을 드리고요.